고민해서 10년 동안 마케터로 일한 사람의 지혜, 그 사람의 성장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따독따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아마 배민을 통해서 음식을 한 번이라도 시켜 먹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는 브랜드죠. 이 회사에서 10년이 넘게 마케터로 근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인이자 퇴근하면 글쓰기 저자가 되는 이 사람의 삶, 그를 통해서 인사이트와 제 생각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와닿았던 건 직장인으로서 배워야 될 마음가짐 그리고 스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롱런하는 사람들의 비결은 무엇인가? 이 사람들의 마인드셋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오늘은 이 책에서 제가 마음에 정말 와닿았던 구절들을 하나씩 잔잔하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이름은 마케터의 밑줄, 저자는 김상민입니다. 나와 일 모두 함께 크는 사람의 성장법, 이렇게 부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뼈가 시릴 정도로 아프게 다가오는 부족함의 순간마다 책을 집어들었다. 좌절 대신 거인의 넉넉한 품에 기댔다. 현자의 언어에 열심히 밑줄치고 인사이트 문장을 점프대 삼아 사유를 한 발 더 멀리 깊게 나아가 보았다. 저는 최근 최고의 스승이다. 최고 효율의 배움터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새로운 걸 쫓기보다 좋아하는 것에 온 마음을 쏟는 사람에게 트렌드는 억지 공감하며 팔로우업해야 하는 말 그대로 일이었다. 본인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일이 되는 순간 부담으로 다가온다. 이제 마케터는 트렌드를 쫓는 것이 아닌 건져 올리는 사람에 가깝다. 국지적인 트렌드 속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 그걸 세련되게 가공하여 우리답게 보여주는 이가 현재 버전의 요즘 마케터다. 그동안 팔자에도 없는 트렌디함에 매몰되어 매번 강박의 억지 미소를 짓던 나와 같은 마케터에게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사람도 브랜드도 마찬가지다. 어울리지 않는 유행이라면 애써 차용하지 않는 것, 유행에 휩쓸려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기다움의 뿌리를 더 굳건히 지켜내는 것, 저 또한 이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트렌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노이즈에도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언어는 타고난 재능보다 태도로서 완성된다. 부지런히 가늠하고 사력 있게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브랜드만이 살아남는다. 프로가 된다는 것은 꾸준히 단련하고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일정한 아웃풋을 만들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타인의 실력과 능력치를 가늠하여 협업이 용이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건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프로의 마음가짐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렇게 아웃풋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진정한 프로의 영역에 들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냉정히 자기를 객관화하여 바꿀 것과 유지해야 할 것을 구분하는 데서 시작된다. 동시에 유행이 아닌 시대 정신에 주목한다. 반짝임에 눈을 빼앗기지 않고 그 기저에 깔린 숨은 욕망, 변화의 흐름을 탐구한다. 본질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이 든다는 건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과정이다. 몸에 지불하는 돈만큼은 아깝지 않다는 걸 체감한다. 돈과 시간과 의지를 투여해 유지한 체력덕이다. 저자 또한 운동의 의미를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운동에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멋진 몸매, 이거는 자존감의 원천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은퇴 후,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저는 적극적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재밌게 놀려면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체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늙음의 추구입니다. 골골대면서 오랫동안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건강하게 굵게 살 것인가, 이 측면입니다. 일잘러 마케터는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일단 해보는 사람이기도 했다. 난이도 높고 까다로운 업무라도 일단 한번 부딪혀본다. 안 되는 이유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한다. 당장의 셈보다 일이 가져다줄 미래의 효능감을 감지해낸다. 이건 장기적 관점으로 유익을 판단하는 이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말과 글을 양손에 무기로 쥔 이들은 어지간해선 평타 이상의 직업인이 될 수 있다. 글쓰기로 정립된 자기만의 세계는 생각보다 많은 차이를 낳는다. 그건 글쓰기가 능력이 되면서 태도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글을 쓴다는 건 사유가 습관으로 자리했음을 의미한다. 자기 세계에 갇히지 않고 청자를 염두한다는 데서 특히 마케터가 읽기 쉬운 자기 객관화의 감각을 일깨운다. 여기서 글쓰기의 유익함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읽는데 열심히여야 한다. 요약하는 힘이 생긴다. 나를 객관화할 수 있다. 청자를 늘 고려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생긴다. 삶의 지평이 넓어진다. 다양한 기회가 생긴다. 타인과 차별화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Y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땐 평범했던 아이디어도 비범해진다. 자연스레 일의 정의, 그리고 왜에 대한 집착은 습관으로 자리해갔다. 그러다 보면 뒤엉켰던 목적이 제자리를 찾고 산발적으로 흩어진 생각이 정리되어 기획의 매무새가 단정해진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언제 행복을 느끼고 어디서 의미를 찾는지, Y는 성찰과 객관화를 통해 자기만의 답을 스스로 정의한 데서 얻는다. 결국 돈도 Y가 잘 정의된 사람이 건강하게 버는구나. 결국 좋은 마케터의 조건은 그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며 그것이 이 일의 가장 큰 어려움이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가격과 경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나만의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나만의 것 그리고 유니크함, 이것이 곧 브랜드가 되고 곧 가격 경쟁력이 된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랜드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쌓아가는 거야. 꾸준함이 무조건 좋은 브랜딩을 낳는 건 아니다. 다만 브랜딩의 두각을 드러내는 곳들은 하나같이 꾸준히 한다. 개인적으로 빼어난 브랜드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브랜드의 제품 혹은 서비스가 탁월한가? 2. 브랜드 고유의 색과 철학이 있는가? 3. 그것을 꾸준히 지속해 왔는가? 4. 동시대적인 면을 띠는가? 이건 대중적인 측면에서 좋은 품질 그리고 서비스를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는 것.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브랜드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 을의 팬덤을 얻는다. 고유하고 끈질긴 브랜딩이 사업적 성공은 물론 영속성과 팬덤까지 안겨줬다. 브랜드의 생존은 결국 대체 여부에 달려있다. 대체되지 않는 브랜드만이 살아남는다. 한두 번의 탁월함은 이벤트지만 꾸준함의 총합은 위대한 브랜드로 남는다. 오랜 시간 꾸준히 쌓아가는 모든 것들에 경외심을 갖는 이유다. 브랜드를 애매하게 알고 있는 100명보다 열정적으로 좋아해주는 한 명의 팬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서는 슈퍼팬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떠한가? 나만의 색이 명확한가? 이거를 늘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취미에 쏟는 뜨거운 마음을 동력 삼아 회사 밖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을 다시 회사로 들고 와 실무의 훌륭한 교보제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룬 성취의 결과로 우리는 월급을 받고 그 돈은 다시 취미생활의 땔감으로 사용된다. 저 또한 이렇게 퇴근 시간 이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유튜브를 찍고 직접 편집을 배워보고 업로드하고 마케팅을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이런 노력의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일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취미, 재미의 영역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게 되면 다시 이 능력을 내 일을 통해서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상민 님도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의 모든 일상이 포트폴리오가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기록하는 자만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남기라는 거죠. 취미가 돈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마케팅하는 직장인이면서 퇴근 후에는 글을 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독서 모임 트레바리에서는 클럽장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사람들의 습관 배양을 돕는 리추얼 메이커의 삶을 3년째 지속 중입니다. 매년 1000km씩 뛰는 마라토너입니다. 그리고 에세이까지 쓴 이력을 가지고 관련 행사 그리고 콘텐츠에 소개받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저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어떻게 다 하세요? 저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금 더 몰입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고요. 남들이 유튜브를 보거나 TV를 볼 때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이 작은 차이들이 모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의 저자는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부모님 세대와 달리 회사가 더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다. 회사 명과 직함을 뗐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경쟁력을 가졌는지 이런 물음들과 사투 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또한 16년차 직장인으로서 이 부분이 100%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리, 직함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앞뒤에 붙어있는 회사의 이름 그리고 뒤에 대리, 과장, 차장, 부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앞뒤를 날려보세요. 그리고 온전히 이름 3글자만 시장에 한번 뿌려보십시오. 여러분 결국은 그 회사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그 회사는 여러분께 아니에요. 그 회사의 CEO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내 이름 3글자를 가지고 명확하게 브랜딩하는,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 마케팅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마케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어요. 잘 구축된 퍼스널 브랜딩은 본업과 상충하기보다 적절히 협조하고 보완한다. 저도 이 측면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퇴근하고 술 마시고 놀고 여행 다닐 때 거기 함께 어울려서 놀 게 아니고요. 퇴근 후 시간을 여러분들이 뭔가 생산적인 거, 발전할 수 있는 성장의 밑거름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것들 하루 이틀 반짝한다고 구축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겁니다. 고유한 각자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이건 자기 자신한테 소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모를 수가 없어요. 본인한테 질문을 많이 했다면,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사색을 했다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고 나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어떤 장소를 좋아하고 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이 질문을 뒤로 미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일일 뿐이에요. 회사에서 부여한 목표, 하루 일일 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한다는 건요, 일종의 부지런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가슴의 설레임, 나의 호기심을 다시 꺼내어 보는 것,
그리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깊숙한 관찰이 나오고요. 즐거움과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랐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따뜻한 성장을 꿈꾸는 따독따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